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이후로 약국에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좀 추스르는 시간이 제게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하루 쉬다 보니까 이게 며칠이 쌓이고 일주일이 되고 계속 쉬다 보니까 한 달째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뭘 먹냐면요. 아연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미네랄제, 그리고 비타민 D, 베타글루칸, 에키네시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피로감 해소라든가 면역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런 먹는 영양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꼭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기에 저도 의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많이 웃고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이죠. 메이어 클리닉에서 Stress Relief from Laughter, It's No Joke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자료를 보면요. 크게 웃는 것의 단기적인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 기관을 자극한다는 건데요. 웃음은 산소가 풍부한 공기 섭취를 향상을 시키고 심장, 폐 및 근육을 자극하며 뇌에서 방출되는 엔돌핀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반응 활성화 및 완화와 관련된 것인데 웃음이 터져서 스트레스 반응을 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 결과로는 좋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긴장감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웃음은 순환을 자극하고 근육 이완을 도울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다 스트레스의 물리적 증상을 줄이는 데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이점으로는 면역 체계의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부정적인 생각은 시스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줄임으로써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스트레스와 잠재적으로 더 심각한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 펩타이드 방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타액의, 그러니까 침이죠. 타액의 면역 글로불린 A 농도는 유머 비디오를 본 후에 크게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NK 세포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NK 세포 활성은 질병 저항 감소 및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웃을 때는 수줍게 미소를 짓는 것보다는 깔깔깔하고 소리를 내면서 유쾌하게 웃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저도 2주에서 3주 정도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안 좋은 생각들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능 프로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이 대화도 하고 웃고 그랬더니 현재는 컨디션이 꽤 많이 올라온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유쾌하게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대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부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신에서는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 모두에서 장단기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호르몬을 생성 및 분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곳이 부신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는 코티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부신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흔히들 부신이 고갈됐다 또는 부신이 다운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코티솔을 비롯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성이라든지 원활한 분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몸은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약해진 몸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성 피로감은 당연하고요. 자, 그러니까 면역력을 다시 높이고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하는 취미 생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정 답답하면 어디 가서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오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는 말은 마치 엄마가 하는 잔소리 정도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 세포에서 당을 잘 쓰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그 수용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세포 및 물질 대사 측면에서 결국 포도당 균형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누적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중 당뇨병을 앓는 분들의 경우 NK세포 활성도가 낮고 면역력이 저하돼 다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면역력뿐만 아니라 평소 성인병 관리,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의 확보, 그리고 꾸준한 운동,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든가 정제 설탕의 섭취를 제한하기 등이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도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온이 1도가 높아질 때마다 면역력이 어느 정도씩 좋아진다. 또는 그 반대로 체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이 얼마씩 저하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요. 자, 물론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사실에 해당을 합니다. 자, 비록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이긴 하지만 높은 온도, 그러니까 37도죠.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 33도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더 잘 일어났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도 존재를 해요. 자, 그러므로 냉수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온수를 자주자주 마셔주는 것이 건강관리 그리고 면역력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위생 관리도 잘 하시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 꼭 실천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